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광택 태선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광택 태선은 쉽게 설명드리면 피부에서 빛이 나거나 또 피부가 두터워지는 그러한 질환을 광택 태선이라고 합니다. 뭐 외래로 많이 내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우리가 어린선이라든지 또 선상태선이라든지 이런 환자분들이 종종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택 태선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뭐 정의라든지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택 태선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질병에 걸린다라는 의미는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의미하겠죠. 자, 세포의 손상은 한편으로는 염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택 태선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다. 세포의 손상 내지 세포의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포는 당연히 세포 호흡을 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세포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에 있어서의 절대적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산소, 온도, 수분입니다. 이 산소와 온도와 수분이 맞지 않으면 세포 호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호흡을 못할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하기 전에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광택 태선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세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호흡의 문제는 바로 산소, 온도, 수분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우리는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세포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의 호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때 심부 온도 체온 이 37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내 몸속 온도 37도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세포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한다라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스킨 세포, 내 오장육부의 세포도 각각의 위치에서 정상적인 일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 몸의 안과 밖에서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내 몸속 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좀 살펴보면 체온과 나이와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대략 어린애가 37도를 유지해서 태어나게 되고 죽게 되면은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10도 떨어지는데 37도에서 27도까지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고 기울기는 서서히 이렇게 완만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생명체가 내 태어난 온도 37도만 유지될 수 있다라면 모든 생명체는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생의 의미는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 장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몸속 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것이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 호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세포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세포의 여러 가지 물질 대사, 이화작용, 동화작용도 원활하지가 않게 될 겁니다. 어떤 물질의 합성, 분해 과정도 원활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의 여과나
능동 수송이나 삼투압의 문제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체온의 항상성, 혈당의 항상성, 또 칼슘이라든지 전해질의 밸런스도 깨질 수가 있을 겁니다. 나트륨, 클로라이드, 포타슘과 같은 전해질의 밸런스가 깨어지다 보면 또 다양한 질환이 노출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 몸속 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고 항시 세포 호흡을 통해서 37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체온을 유지해주는 중추기관은 시상하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자,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이 피부 온도인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려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심부와 온도와 피부 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체온 항시 37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의미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도 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갔다,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라는 의미는 한편에서는 이 심부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질병 발생의 원인을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가 높아져서 염증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대의학은 세포의 기능 저하, 세포의 손상을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내 몸 속으로 침투를 해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서 그 균을 또 염증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모든 인체의 질환을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피레토 세라피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광택 태선 또한 세포의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생겼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경우 내 인체는 어떠한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생기는지 가장 중요한데 심부 온도가 장기간 내려갔을 경우는 이 네 가지의 현상이 내 몸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근데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될 때는 피부에서의 혈관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뭔가 실핏줄이 커질 수도 있겠죠. 굵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염증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염증의 5대 증상이 있죠.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증, 자, 장기화되면 색소 침착, 태선화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환부가 왜 따끔거리고 화끈거릴까요? 바로 그것은 내 몸 속에서의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자, 온도와 표면 장력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집니다. 표면 장력의 약화의 의미는 바로 압력과 온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 바로 그때 조직은 돌출, 비대, 정식, 팽창 등과 같은 융기성의 조직의 변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태선화도 조직이 두터워지고 융기되는 과정이다. 하나의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구진이라든지 또 결절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도 다 우리가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또 두드러기에 있어서의 팽진이라든지 수포, 농포라든지 이러한 것도 다 조직의
변형이 찾아온 거죠. 융기가 된 거죠. 자, 심지어는 종기, 종양도 조직에 정식이 온 거죠. 돌출 비대. 자, 그렇다면 그것은 표면 장력에 약하여 표면 장력에 약하는 피부 온도의 저하요. 피부 온도의 저하는 바로 심부. 피부 온도의 상승은 심부 온도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면 장력이 약화될 때는 피부 온도의 상승이 선행이 되었다라는 거고 피부 온도의 상승은 심부 온도의 저하로 인해서 상승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모공 다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체열의 방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을 닫게 돼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게 되는데 그때는 모공이 수축이 되고 입모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공은 꽉 닫혔고 내 몸에서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됩니다. 자,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증상 바로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가려움증은 왜 생깁니까?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이 밤에 심해지고 생리 전후에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오후가 되면 밤이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시간대요. 여성분들의 생리 전후에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모공은 더 닫혀가고 있기 때문에 열 방출은 더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는 이유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입니다. 자, 모공이 닫혔으니 땀의 분비는 좀 덜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땀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체질이 아닙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났다라면 그 어렸을 때부터 심부 온도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과학적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찰이 많은 곳, 구멍이 많은 곳, 관절이 있는 쪽으로는 열 에너지가 쏠려서 방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팔다리의 모공이 다 닫혀 있기 때문이죠. 자, 열이 쏠리는 곳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열이 방출이 돼야 되는데 그 온도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에너지가 방출이 될 때 그때 액화 현상이 생기겠죠. 그때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광택 태선에 있어서도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나하나 광택 태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분석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부터 광택 태선의 정의 및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택 태선은 피부 표면에 광택이 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융기성의 구진, 또 중앙부가 함몰되는 염증성의 피부 질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서는 소양감을 동반하고 또 자홍색을 띈다. 병변 부위는. 자, 특징은 사지, 체관, 외음부 등에 빈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양감은 왜 생기죠? 융기성의 구진은 왜 생기죠? 중앙부는 왜 함몰이 되죠? 왜 사지, 체관, 외음부에 빈발하죠? 왜죠? 왜죠? 왜 다 궁금한 것을 설명을 못할까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소양감이 생깁니까? 아니면 융기성의 구진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체 물리학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인체 물리학을 이해할 때 이 질병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광택태선의 발생 원인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심부 온도의 저하로 피부 온도가 상승된 결과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인데 증상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또 여러 가지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겠죠. 그리고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러한 하나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택태선의 증상을 한번 볼까요? 표면에는 광택이 난다. 편편하다. 거칠며 인설을 동반한 반의 형태다. 뭐 홍반의 형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6가지로 증상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광택성의 부진, 인설, 소양증, 색소 침착, 피부 위축 및 함몰, 사지, 체관, 외음부에 빈발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왜 광택이 나고 구진이 생기느냐? 제일 먼저 왜 조직에 변형이 왔을까요? 조직은 왜 이렇게 융기가 됐을까요? 다 이러한 것들이 융기 증상이죠. 자, 빛을 띠게 되고 융기 증상입니다. 왜 이 융기가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왜 튀어나왔냐. 자, 이것을 피부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심부온도 영역, 피하지방층, 진피층, 표피층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심부온도가 낮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높고 모공은 닫혀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나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몸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자, 이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쏠려서 방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쏠려서 방출이 원활하게 되면 좋은데 모공이 닫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열 에너지는 입자와 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서로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중첩, 교차되는 부위의 온도는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사실이죠. 자, 부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염적이고 이때 자홍색을 띠게 된다. 피부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붉은 정상을 띠게 되고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는 거죠. 자,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강력해진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때 융기, 돌출, 비대와 같은 정식성의 융기성의 정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로 구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진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택성이라는 것은 마찰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마찰이 많은 곳으로 열이 방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찰이 많다 보면 여기가 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난다. 광택이 난다. 우리가 뭐 마룻바닥을 계속 닦다 보면 광택이 나죠. 바로 피부도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쉽죠? 자, 이렇게 인체 물리학적으로 모든 질병을 바라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질환을 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치료하셔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가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면은 한 번 더 한 발짝 물러서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항시 환자분들한테 왜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설입니다. 인설은 하얀 각질이 떨어져 나오는 건데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된다 그랬죠. 자, 모공이 닫히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피부는 각질과 각질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들죠. 자, 점착성이 줄어들면 한 각질은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인설, 각질, 비듬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소양증은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랬죠. 자, 열 방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본능적 행위가 소양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피부는 자홍색을 띠다가 나중에는 거무잡잡해지는 색소 침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의 위축 및 함몰. 자, 이거는 중앙부에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원래는 뭐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융기가 되더라 해도 여기에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렇게 함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산 활동을 잘 보세요.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그 중앙부는 함몰이 되어 있죠. 똑같은 현상이 내 몸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지, 체관, 외음부에 빈발한다. 바로 이것은 관절, 마찰이 많은 곳, 구멍이 있는 곳으로 열이 쉽게 방출이 되어서 그 방출되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위에서 빈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광택태선의 이 증상들, 자, 이 6가지 증상을 세포 열 에너지학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치료 또한 너무나 쉽습니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때만이 치료 원칙을 찾을 수 있고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쉽게 우리는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광택태선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기반으로 한번 다시 요약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질환은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많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증, 또 이온, 약물, 수술, 환경 여건. 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물의 점성, 경도, 산도, pH, 표면적 등에 따라서도 다 이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호흡에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그 담당 소기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ATP라는 것은 내 몸의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원초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ATP 합성의 장애는 열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열 발생량의 감소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부 온도의 저하는 체온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다면은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 시상 하부에서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열은 발생합니다.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방출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어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동이 많은 쪽으로 그쪽으로의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은 피부 온도의 상승이죠.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면 표면 장력은 약화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조직에 변형이 오죠. 그때 태선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이 슬쩍 두터워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태선이 왜 발생하는지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린다라면 자, 피부의 단면도입니다. 열 에너지는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열 에너지는 중첩 교차된다 그랬죠. 모공이 닫혀서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는 그러면 곳곳에서 이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이 표면 장력은 약해지니까 피부는 이 표면이 이렇게 도톰해지는 융기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피부가 두터워지는 것을 바로 태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태선은 태선인데 왜 광택이 날까요? 아까 마룻바닥을 계속 닦다 보면 광택이 나듯이 내 마찰이 많은 쪽으로 계속 마찰이 생기다 보면 광택이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보일 때 광택태선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너무나 쉽죠? 자,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광택태선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대증 치료를 하게 된다 그랬죠. 자,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 제제, 염증이 있을 때는 항생제나 국소스테로이드 제제. 자, 여기에서도 치료가 안 되면 더 강력한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광택태선 또한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대 치료 원칙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됩니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리고요.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광택태선은 불치병이 되거나 난치병이 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대체적으로 서양의학에서의 약제 개발은 이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억제가 될 경우에는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발적 염증, 가려움증, 통증까지 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모공은 더 닫혀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양약이든 찜질방이든 사우나든 아이스팩이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춰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은 인체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자, 저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올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모공을 열게 되고 열린 모공을 따라서 땀이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땀은 액체가 되고요.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는 빼앗길 때 액체가 되기 때문에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자, 피부 온도 내려가고 모공을 여는 유일한 방식은 심부 온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광택태선의 치료 3대 원칙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만이 근본적인 염증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이 3대 치료 원칙에 벗어나 버리면 치료가 굉장히 까다롭다, 난치병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포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의 4대 치료 방법인데요. 대체적으로 저는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으로 4가지로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약물요법은 대체적으로 한약재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한약재 중에도 이 온중산한지제가 있습니다. 속의 온도를 높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찬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를 쓰게 되고 두 번째로는 발안해표지제를 쓰게 됩니다.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시켜주는 약재를 쓰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청열 해독지제를 써서 염증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약재들을 3가지는 아닙니다. 3가지의 치료 효능이 있는 약재들을 한 17가지 이상 처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24시간 내내 내 몸속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염증 치료를 근본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식이요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식 동원이라고 하죠.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만 심부 온도가 올라가는지 또 어떻게 음식을 피해야만 심부 온도가
또 더 올라가고 또 음식을 어떤 음식을 피해야만 심부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심부온도가 낮아지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기름진 음식, 가공 음식은 심부온도를 낮추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활요법인데요. 항시 우리 내 거주하는 공간의 온도가 따뜻한 게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주무시거나 하는 것은 심부온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운동요법인데요. 항시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해서 내 몸에 땀이 날 수 있는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 동안에는 수영이나 스쿠버와 같은 운동은 좀 삼가를 하시고 등산을 한다거나 공원을 뛴다거나 하는 운동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광택 태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까?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럴 때만이 또 쉽게 치료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광택 태선 왜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광택 태선에 대한 발생 원인, 발생 기전, 치료 원칙,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